김남근 진수리는 이 규제를 줄이는 게 이게 규제 폐지가 대기업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김영수 진수린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대기업을 위한 거라기보다 그게 아니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내부 유보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다음에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이 법이 그것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기천 진수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기업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라고 보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을 우리가 말씀하셨던 일정 부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풀어줘서 대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지역 정책의 하나의 특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일부 학생이 지금 일부가 시위를 벌일 때 이제 재벌을 위한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길래 한번 여쭤본 건데, 그 다음에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김남근 진술에는 병원 상업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의료 영리화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라고 보입니까? 예, 뭐 그런 취지로 저는. 그러면은 의료기관이 의료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로 이익을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뭐 그것만을 목적으로 의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도록 지금 의료법은 되어 있어서 기본이 의료 활동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익이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나치게 높인 데라든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의료 체제죠. 자본주의 의료 체제에서는 자기 활동의 결과로 이익이 남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뭐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의료 산업이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은 다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주도 말씀해 주신 진술이 누구시죠? 제주도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특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부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료 상황이 의료 활동이 상업만을 위해서 상업적인 돈벌이만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뭐 예안임노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대 사업의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일부 진술이 좀 나왔습니다만 세탁업,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회의업 이런 정도의 부대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의료 활동의 의료 민영화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의료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다 잘 알 건데요. 그 다음에 김영수 진술인한테 IoT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남근 진술인은 이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뭐 두 가지입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동의를 받아서 유통을 시키거나 또 하나는 익명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익명화하고 비식별화는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이제 아까 좀 말씀을 하셨던데, 예. 아무튼 IoT랄지 빅데이터랄지 이런 부분 앞으로 새롭게 키워야 될 신성장 동력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는 하고 계시죠? 네, 뭐 동의를 하고 있고, 뭐 유럽 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산업들을 키우고 있는데 다 개인의 동의나 익명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규제 프리존이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규판 진술인은 일본 예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4차 산업혁명이 당연히 독일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주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일본은 금년 내에 그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데에서 지금 마련을 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정부도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규제 프리존 같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부족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당연히 넓혀서요.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정부는 어떤 쪽으로 규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료기기나 피부 미용기기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지적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안전에는 우려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점에서는 네 분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뭐가 됐더라도 안전은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 상태에서 규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들 뭐 같은 관점이실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이런 걱정들이 이 법에서 지금 담을 수가 없는 본질적인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남기찬 진술이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뭐 몇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안전성 관련돼서 뭐 사례로 언급하셨던 뭐 세월호 문제나 옥시 문제 등은 사실 안전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성을 좀 허위적으로 신고한 신고 자체, 또 기업의 어떤 행태 자체의 사실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안전성 자체를 검증해야 된다. 안전성 자체가 상당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중요하다라는 본질적인 것을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중요도 상당히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은 충분히 법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이게 비식별화라는 뭐 좀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그 식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식별화가 어떤 여하의 조건상에서 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거나 혹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보완이 앞으로 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